설탕은 끊은 지 오래였어요. 초콜릿, 사탕. 입에도 안 댔고요. 그런데 병원에선 저보고 당뇨라고 하네요. 도대체 왜요? 이 말을 꺼낸 분은 67세 정미자 씨였습니다. 자녀들에게 건강한 엄마로 오래 남고 싶어 다이어트도 하고 건강식도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이 침침해지고 화장실을 자주 가기 시작하더니 결국 혈당 검사 수치 143. 의사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정미자 씨의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단 거 안 먹는데 왜 혈당이 높지? 건강식으로 바꿨는데 왜 당뇨가 왔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단맛을 줄였다는 착각 속에서 더 은밀하고 위험한 당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설탕, 무가당, 건강간식 이런 말들이 당을 없앴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의 밥상 속 숨어있는 당의 정체, 의사조차 속아 넘긴 당뇨의 복병, 그리고 혈당을 지키는 실천식단의 황금 조합까지 하나하나 밝혀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면서 나도 단 건 끊었는데 몸이 이상하다. 그렇다면 오늘은 꼭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한 끼 식사, 한 잔의 간식이 우리 혈관과 수명을 바꾸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가 더 필요하시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또 아래 댓글에 이런 음식도 괜찮을까요? 하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영양학 연구 자료와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과 방향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시죠. 저는 이 영상을 제작한 계기는 시청자들 중 70% 이상이 바로 나는 단맛을 줄였는데 왜 혈당이 오르죠? 라는 질문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상하게도 설탕은 줄이고 운동도 하는데 혈당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드리기 위해 세계 각국의 식이 영양 연구와 당대사 논문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버드 의대 공공보건대학원의 당 흡수 지연과 대체당 반응 보고서, 서울대학교 식품영양연구소의 식후 혈당 변화 실험, 스페인 마드리드 내분비 영양 연구소의 60세 이상 고혈당군 식단 분석, 그리고 일본 도쿄대 식품생리학 연구팀의 GI 지수 실험까지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교차 검토해보니 한 가지 공통점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단맛이 아니라 몸이 어떻게 당을 인식하느냐. 무설탕이라고 해도 인슐린을 자극할 수 있다. 건강식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고혈당 유발 성분들이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역할은 의사가 아니라 의사들도 참고하는 데이터와 경험을 연결하는 정보 번역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론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수많은 사례와 변화, 그리고 누구나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혈당 방어 식단까지 하나하나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단맛을 줄였는데도 당뇨가 온 이유. 그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맛을 줄이면 당뇨에서 멀어진다고 생각하십니다. 나는 이제 커피에도 설탕 안 넣어요. 단 거 안 먹은 지 벌써 3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검사 수치는 정반대의 신호를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정답은 단 하나. 우리가 줄인 건 단맛이지 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단맛으로 당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몸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건 입에서 느끼는 단맛이 아니라 음식 속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전분, 대체당, 가공질환성 성분들이 소화 과정에서 얼마나 빠르게 포도당으로 전환되느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큰 착각을 합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음식들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무설탕 통곡물 쿠키,
건강한 탄수화물이라고 포장된 현미 시리얼, 천연이라는 말이 붙은 말린 과일바, 다이어트용 스위트 콘플레이크, 그리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현미밥 한 공기. 이 음식들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맛은 없지만 몸에 들어가면 설탕보다 더 빠르게 혈당을 올린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대는 실험을 통해 같은 칼로리의 음식이라도 정제된 전분이 다량 포함된 음식은 순수 설탕보다 인슐린 반응을 더 빠르게 자극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마드리드 영양학 연구소는 60세 이상 고혈당 그룹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설탕을 피한 그룹보다 오히려 현미, 통밀, 과일 위주 식단을 유지한 그룹이 공복혈당 수치가 더 높게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그 이유는 조리 방법, 가공 과정, 그리고 식이섬유 제거 유무에 따라 같은 곡물이라도 GI 수치가 극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현미밥 한 공기의 GI는 약 85, 삶은 고구마는 GI 44, 렌틸콩 100g은 GI 29. 이 수치는 곧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느냐의 지표입니다. 즉, 단맛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믿음이 오히려 몸속에 숨은 당의 습격을 허용한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눈앞의 설탕보다 보이지 않는 혈당 상승이 더 조용하게, 더 치명적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뭘 먹어야죠?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저도 상담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들었던 말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복잡한 이론 말고 바로 식탁 위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만 방향을 바꾸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씩 같이 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음식을 선택하는 기준을 칼로리나 맛에서 내 몸의 반응으로 바꾸는 순간 건강은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실천 원칙입니다.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중심에 두자. GI, 즉 혈당 지수는 음식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낮을수록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이 서서히 오릅니다. 그 말은 곧 췌장이 덜 놀라고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죠.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GI 수치가 높은 식단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낮은 GI 식단을 유지한 그룹에 비해 당화혈색소 수치가 3개월 후 평균 0.9% 더 높아졌습니다. 이 수치는 무시할 게 아닙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약물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GI 수치가 낮은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삶은 고구마, 귀리, 렌틸콩, 병아리콩, 퀴노아, 찐 브로콜리, 달걀, 두부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GI가 높은 음식은 흰쌀밥, 흰빵, 떡, 콘프레이크, 바나나, 건과일, 전분가루가 들어간 간식류입니다. 이걸 한 장의 표로 만들어 냉장고에 붙여두기만 해도 음식을 고를 때 기준이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실천 포인트는 식이섬유와 단백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은 나중에. 도쿄대 식품생리학 연구팀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주되 섭취 순서만 바꿨습니다. 탄수화물 먼저, 단백질 나중. 단백질과 채소 먼저, 탄수화물 나중. 단 3개월 만에 두 그룹의 혈당 변화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방식으로 먹은 그룹은 식후 혈당의 최대 상승폭이 평균 22% 줄었고 식후 2시간 혈당도 더 빠르게 안정화되었습니다. 이건 곧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죠. 예를 들어 밥상에서 먼저 나물이나 두부 한 젓가락, 달걀 프라이 반 개 먼저 먹고 그 다음 밥을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무설탕 제품에 대한 맹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요즘은 무설탕, 제로 슈가, 당류 0g이라는 말이 붙은 간식이나 음료가 정말 많죠. 하지만 이게 몸에도 당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제품들은 설탕 대신 말토덱스트린, 액상과당, 올리고당, 소르비톨, 에리스리톨 같은 대체 당류를 사용합니다. 문제는 일부 대체당이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거나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버드 의대 영양대학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대체 당류는 제2형 당뇨 환자에게서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합니다. 특히 액상과당은 간에서 대사되며 중성지방을 증가시키고 간지방 축적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무설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는 것, 이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몸의 혈당 반응을 다스리는 3가지 실천 핵심입니다. GI 낮은 식재료 고르기, 식이섬유 단백질 먼저, 탄수화물은 나중, 무설탕 제품도 성분표 꼭 확인하기. 이제 남은 건 이걸 어떻게 식탁 위에 자연스럽게 올릴지, 무엇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은지에 대한 조합 이야기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조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특히 당뇨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왜 어떤 사람은 혈당이 오르고 어떤 사람은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할까요? 그 차이는 바로 조합에 있습니다. 음식의 성분뿐 아니라 함께 먹는 구성과 순서가 우리 몸의 흡수 속도와 인슐린 반응을 크게 바꿉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흰 쌀밥 한 공기를 단독으로 먹었을 때와 그 밥을 채소, 단백질, 지방과 함께 먹었을 때 같은 양을 먹었는데도 혈당 상승폭은 최대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서울대병원과 국립보건연구원 공동팀은 이렇게 음식 조합을 바꿨을 뿐인데 식후 혈당 최고점 도달 시간도 늦어지고 포만감도 더 오래 유지됐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밥을 먹더라도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반드시 채소와 단백질을 함께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 반 공기에 숙주나물 한 접시, 그리고 달걀 부침 하나만 곁들여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훨씬 늦출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주고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되는 걸 막아주는 조합이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나나 포도처럼 당도가 높은 과일은 단독으로 먹으면 몸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지만 같은 과일이라도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먹거나 플레인 요거트와 섞어 먹으면 과당이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의 출렁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나나 반 개에 호두 2알 혹은 무가당 요거트 100g을 함께 먹는 방식이죠. 빵을 드실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흔히 잼을 발라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설탕과 탄수화물이 한꺼번에 들어가면서 혈당을 가장 빠르고 강하게 끌어올리는 조합입니다. 반면 같은 빵이라도 계란 후라이나 슬라이스 치즈를 얹어 먹으면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 반응을 훨씬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과 함께 먹느냐, 그리고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상식이 아니라 세계적 연구기관들이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실제 식단 구성 원리입니다. 하버드 영양대학원에서도 같은 음식이라도 조합을 바꾸는 것만으로 당뇨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조합해서 먹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먹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시간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음식만 바꾸면 되지, 시간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연구를 통해 수치로 확인된 부분입니다.
하버드 의대와 마드리드 내분비 영양 연구소의 공동 실험에 따르면 아침 8시에 같은 양의 밥과 반찬을 먹은 사람과 밤 9시에 동일한 식사를 한 사람 사이에 혈당 반응의 차이가 32%까지 벌어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대사 속도에 있습니다. 오전에는 활동이 시작되며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섭취한 음식이 에너지로 잘 전환되고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반면 저녁 이후 특히 밤 시간대에는 대사 활동이 느려지고 인슐린 감수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혈당이 더 쉽게 오르고 오래 머무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어르신들께 항상 다음과 같은 기준을 드립니다. 우선 아침 공복엔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복 상태에서 단순당을 바로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바나나나 포도처럼 당지수가 높은 과일은 견과류나 플레인 요거트와 함께 드셔야 흡수 속도가 느려지고 혈당 출렁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가장 균형 잡힌 구성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GI가 낮은 곡물과 채소, 단백질을 함께 섭취하시면 혈당 관리에 가장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렌틸 콩밥 반 공기, 데친 브로콜리, 두부구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문제는 저녁 시간대입니다. 저녁 늦게, 특히 8시 넘어서 드시는 식사는 될 수 있으면 소량, 그리고 소화가 빠른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저녁 식사 후 디저트나 과일을 드시는 습관은 고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딸기 몇 알이 뭐 어때서 하시지만 이때 혈당이 올라가면 자는 동안에도 높은 혈당이 유지되며 심장 부담, 간 기능 저하,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탄수화물 섭취를 반복한 그룹은 단 2주 만에 공복 혈당 수치가 평균 12에서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식단은 같았고 바뀐 건 시간뿐이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아침엔 단백질과 채소 중심, 과일은 단독으론 먹지 말 것. 점심은 하루 중 가장 풍성하게 곡물 단백질 채소 균형. 저녁은 가볍고 단순하게 특히 당류 섭취는 피할 것. 밤 9시 이후엔 소화와 대사 속도가 떨어지니 섭취 자제. 하루 3번의 식사도 순서와 조합뿐 아니라 시간까지 고려하면 몸은 그에 맞춰 안정적으로 반응해 줍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남은 건 아주 간단합니다. 매일 반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식단 실천법을 하나 정해서 실천하는 것. 지금부터는 제가 가장 많이 권해드렸고 실제로 효과도 좋았던 황금 실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식재료, 양, 구성까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게 정리해 드릴 테니 종이 한 장 꺼내 두셔도 좋습니다. 이건 정말 혈당을 지키고 싶은 분들에게 큰 전환점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제가 많은 분들께 추천드렸고 특히 공복 혈당이나 식후 혈당이 자주 출렁이는 분들, 그리고 식단은 조심하는데도 수치가 잘 안 내려가는 분들께 꼭 안내해 드렸던 하루 식단 실천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재료도 조리법도 조합도 어렵지 않게 구성했습니다. 단 가장 중요한 건 순서와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혈당 곡선은 훨씬 더 부드럽고 안정되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아침 식사입니다. 잠에서 막 깬 몸은 위도 예민하고 혈당 반응도 빠르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중심으로 구성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드셔보세요. 삶은 달걀 1개, 오이 또는 브로콜리 데친 것 1줌, 그리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바나나 반 개와 호두 2알 정도를 곁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과일을 단독으로 먹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단백질이나 지방 성분이 있는 식품과 함께 드셔야 흡수가 천천히 일어납니다. 점심 식사는 하루 중 가장 균형 있게 드셔도 괜찮은 때입니다.
활동량도 있고 대사도 활발하니까요. 이때는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는 복합 탄수화물과 항염 작용이 있는 채소, 그리고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단백질이 골고루 들어가야 합니다. 이런 식단이 좋습니다. 귀리밥 또는 렌틸 콩밥 반 공기, 나물 반찬 2가지, 구운 두부나 닭가슴살 100g, 참기름 한 방울 살짝 뿌린 숙주무침. 식사 시작할 때는 반드시 채소부터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순서가 좋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식후 혈당 상승폭이 훨씬 완만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단순하고 가볍게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 밤 7시 이후에는 탄수화물 섭취량을 확 줄이고 식이섬유와 단백질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찐 고구마 반개, 데친 브로콜리 한 줌, 계란찜 소량, 저지방 두유 1컵. 여기서 고구마는 밥보다 GI 수치가 훨씬 낮고 섬유질도 많기 때문에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 반응도 부드럽습니다. 또한 저녁에는 양념이 진한 음식보다 담백하고 소금기가 적은 구성이 좋습니다. 짠 음식은 야간 갈증과 탈수, 부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루 중 어느 식사든 음식 사이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돼 소화가 느려지고 음식물이 장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오히려 혈당이 더 천천히 내려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은 식전 30분 또는 식후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20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의 기본 틀을 정하고 식사 순서와 구성의 원칙만 지켜도 특별한 약 없이도 몸의 반응이 바뀌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70대 초반 박정희 어르신도 이 방법을 그대로 실천하시고 나서 공복 혈당이 132에서 110까지 내려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식사 후에 졸리지 않아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더 뿌듯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식습관입니다. 하루에 3번 똑같은 실수를 줄여가면서 내 몸의 반응을 천천히 바꿔가는 것, 그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현실적인 건강법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 나면 그럼 무엇을 믿고 먹어야 하나요? 하고 오히려 혼란스러워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주의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단맛이 없다고 해서 혈당에 안전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단맛은 줄였다고 해도 몸은 여전히 숨은 당에 반응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흰 쌀밥, 빵, 떡, 말린 과일, 통곡물 시리얼 등은 건강식이라는 말만 믿고 섭취하기엔 혈당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둘째, 무설탕, 제로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표면적으로 설탕이 빠졌다고 해서 모두 안전한 건 아닙니다. 말토덱스트린, 액상과당, 고과당 시럽, 인공감미료 같은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오히려 인슐린을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음식 포장은 화려할 수 있지만 성분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식사의 순서와 조합, 그리고 섭취 시간까지 기억해 주세요.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가 몸의 반응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 3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당신만의 식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단 하나만 바꿔도 몸은 그 변화를 분명히 느낍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진짜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식단표나 극단적인 다이어트가 아니라 작은 습관 하나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3번 밥 숟갈을 어떻게 뜨느냐, 그 방향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당뇨라는 이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 건강은 공포가 아니라 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는 늦은 경고가 아니라 늦기 전에 바꿀 수 있다는 기회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 더 정확하고 실천 가능한 방식으로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댓글로는 지금 식단에서 고민되시는 점, 먹는 음식 조합, 궁금한 제품 이름 같은 것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꼼꼼히 읽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